무차별 테러와 인질극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아프리카 말리에서의 인질극이 14시간 만에 종료됐는데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리 호텔 인질극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 무라비트인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알 무라비트 어떤 단체인가요? 원래 북아프리카 알카에다 조직이었습니다. 그 작년 5월에 알카에다를 버리고 IS에 합류함으로써 현재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극단적인 테러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알제리와 그 말리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리 북부에서는 현재 내전 상태가 벌어지고 프랑스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무라비툰이 프랑스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100년 이상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파리 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에 대한 고통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 급진 조직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알카에다와 IS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알카에다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어떤 무역센터나 펜타곤, 백악관 같은 구체적인 미국 시설을 겨냥했다면 이 IS는 이제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유럽에 있는 세포 조직을 이용해서 네. 소위 말하는 프랑스와 서방 유럽 이해관계에 대한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이제는 전선이 따로 없이 지도부와 그 한 100여 개국의 세포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SS라는 최첨단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IS 테러의 특징이고 그것이 인류에게 새로운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질극이 벌어진 호텔이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굉장히 고급 호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피해자도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리 남쪽에 가장 고급 호텔이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또 네. 외교관들이 많이 머물고 특히 에어 프랑스 스튜어디스들의 그 어떤 독점적 거주니까 아마 그걸 집중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테러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슬람 무장단체면 보통 중동의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카에다와 IS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활동 범주가 어디까지 좀 가게 되나요? 말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IS의 테러의 특징이 이제 카페와 레스토랑 같은 일상의 공간을 목표로 하고 네. 친근하게 지내던 무차별 이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지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경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당분간 잠잠해지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하고 프랑스 군이 개입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쪽이 지금 테러의 새로운 온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나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또 말리나 알제리 쪽의 알무라비툰이 네네. 이 3대 극단 조직이 모두 아프리카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IS 계속해서 이렇게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테러의 명분은 무엇인지 또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어떤 분노와 복수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북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를 받아왔던 아픈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고 특히 중동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에서 22만 명 또 시리아 내전에서 약 25만 명의 무관 민간인들이 살해됐습니다. 네. 그 가족들은 어떤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 복수 문화가 있죠. 네. 아랍 사람들은 인티캄이라고 하는 가족이 희생당하면 반드시 그 복수를 갚아야 되는 어떤 명예 전통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IS의 좋은 타겟이 되고 또 10대, 20대의 아직도 성숙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네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물론 최종 목표는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 신정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금을 거두고 있고 가짜 국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세계에서 IS를 승인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는 거죠. 네네. 궁금한 게 이슬람 국가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카에다와 IS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금년 2월에 알자지라 5,100명을 상대로 한 이슬람권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슬람권 약 99%가
IS는 반이슬람적 범죄 집단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내에서도 한 1%의 지지 세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네. 따라서 IS의 전략은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동아시아,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한 1%의 사회적 부정응 어떤 극단적 저항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전술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어떤 테러 조직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알카에다와는 이제 오랫동안 협력으로 하다가 원래 IS가 알카에다의 그 이라크 지부로 출발합니다. 네. 노선 투쟁으로 알카에다와 공식적으로 결별하고 지금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인데 이것은 전선이 따로 없이 중앙과 한 100개국의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와 첨단 미디어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 파리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총책으로 지목됐던 아바우드가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이슬람인들에게 이렇게 좀 통할까요? 이슬람 일행에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네. IS나 알카에다 모두 알카에다도 3% 미만의 지지이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의 그 선명성, 서구의 이 사악한 세력에 맞선다고 하는 선명성을 통해서 네. 불평 불만 세력, 급진적 세력, 정오와 복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프로파간다 기법입니다. 네, 네. 따라서 서방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왔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은 IS에 대한 지나친 보도는 오히려 그 친구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어허. 이슬람인들이 이들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류의 이름으로 괴멸돼야 될 반인륜적 범죄 집단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것이 왜 괴멸되지 않느냐 하면 지금까지 서구가 도대체 뭘 했을까 하는 대책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네. 또 그게 반이슬람적 행위라고 하면은 이슬람 세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IS가 괴멸되더라도 또 다른 테러 괴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군사 공격으로 IS는 괴멸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테러 조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고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 파리 테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정말 인류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테러를 괴멸할 뿐만 아니라 테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원인을 처방하는 네. 이걸 스마트 전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이상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술에는 반대를 하는 건지 혹은 이상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슬람 세계는 한 90% 정도는 이미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10%가 화려했던 중세 이슬람 세계로 가져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한 3%는 말만 할 거냐? 그럼 무장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룩해야지 하는 것이 알카에다와 IS입니다. 네. 따라서 90%의 건강한 주류와 한 3% 미만의 알카에다와 IS를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하는 이 전략적 접근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테러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좀 표적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니까 1200년간의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아주 안 좋은 역사적 기억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습니다. 한류 열풍이 몰아치고 또 이제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나친 이슬람 포비아나 이 반 IS적인 정책이 부각돼서 불필요한 타겟으로 삼는 것은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오히려 국제사회에 필요한 공조를 하면서도 적들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전략적 자세가 필요하죠. 정말 일단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